의지력만으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 먹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먹는 것을 쉽게 멈출 수가 없을까요?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피자, 햄버거, 초콜릿, 쿠키와 같은 몇몇 식품들에 대한 욕구를 멈출 수 없는 사람, 팔과 다리는 얇은 마른 체형이지만 배만 나와서 스트레스인 사람, 하루 식사량이 얼마 되지 않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 등 음식과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만과 당뇨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거나 단순히 외적으로 미를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이유야 어찌됐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억누르고 있던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죠. 그렇다면 왜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공식품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것들이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이러한 식품 앞에서 자제력을 잃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고 건강식으로 다이어트 하겠다는 강한 의지력은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죠. 오늘은 유진규의 맛의 배신을 참고하여 왜 우리는 음식에 중독이 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7세 가정주부인 진 리데치는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를 밀고 가다가 아는 여자를 만났다. 정말 멋져 보이세요. 여자가 말했다. 칭찬인 줄 알고 잠깐 으쓱해지렸는데 여자가 말을 이었다. 예정일이 언제세요? 리데치는 임신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그녀는 170cm에 97kg이었다. 그 후 진 리데치는 뉴욕의 병원들을 이곳저곳 다녀보고 다이어트 비법들을 시도해보았다. 효과는 잠깐뿐이었다. 몸무게는 줄었다가도 곧 다시 늘어나고 어느 순간 요요 현상으로 체중은 조금씩 늘어나 있었다. 그녀는 먹는 것을 잠시 멈출 수는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스스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사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개발했다. 예정일이 언제냐는 질문이 있는지 1년 후 리데치의 체중은 64kg으로 줄었다. 무려 30kg 이상 감량에 성공한 것이다. 진 리데치의 다이어트 방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1963년 웨이트 위처스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서비스 회사를 창립하였다. 그 회사는 5년 뒤 16개 주 25개의 프랜차이즈가 생겨났고 이후 1978년 케첩을 만드는 크래프트 하인즈사가 7,2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만의 원인은 단연 무엇을 먹는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식품이, 어떤 음식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지 모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품이 몸에 나쁘며 과식하게 된다면 비만과 당뇨와 같은 질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어느 순간 먹고 있죠.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떤 음식이 비만을 만드는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나쁜 음식에 끌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970년대 말 미국 향신료 가공업체인 매코믹 앤 컴퍼니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다. 주요 수익원이었던 바닐라 수급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매코믹은 천연 향신료의 여왕인 바닐라 열매를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해서 추출액 형태로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1975년 마다가스카르의 공산화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매코믹의 선택은 바닐라와 똑같은 향미를 가진 가짜 바닐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바닐라 개발팀이 꾸려지고 인공 향미료를 제조하는 조향사와 함께 수많은 향미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업무에 착수한 지 4년이 지난 1982년 매코믹은 이미테이션 바닐라를 팔기 시작했다. 바닐라 원액은 수백 가지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이미테이션 바닐라는 약 30가지 화학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물질 중에 바닐라 열매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바닐라는 화학적으로 정복되었고 생산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볼티모어의 교회로 옮겨졌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소비자들은 이미테이션 바닐라를 먹기 시작했지만 매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성공한 것이다.
2017년 기준 바닐라 원액은 1온스에 22달러이지만 이미테이션 바닐라는 1온스에 3센트에 거래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바닐라 제품의 99%에는 바로 이 이미테이션 바닐라가 들어갑니다. 합성 바닐라의 성공과 함께 인공 향미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식품 원료 판매 업체의 합성 향미료 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면 딸기향, 메이플향, 복숭아향부터 시작해 커피향, 누룽지향, 심지어 김치향 등 온갖 합성 향미료가 존재합니다. 갑자기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향미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나쁜 음식에 끌리는지를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왜 그것이 나쁜 음식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신체 기관에 정교한 시스템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미 감각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임무는 몸에 중요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입니다. 자연환경에서 좋은 향미를 가진 식재료는 곧 귀중한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비롯한 생리활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좋은 향미는 또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맛을 추구하고 맛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곧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인간의 가장 풍부하고 직접적인 쾌락의 근원인 미각을 조작함으로써 음식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단순히 향미만을 따라 만들어진 인공 향미료들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 진짜 몸에 좋은 식품인지 알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파는 초콜릿이 실제 초콜릿인 카카오 닙스보다 더 초콜릿 같고 딸기향이 들어간 딸기 주스는 더 딸기 같은 맛이 납니다. 진짜 가짜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자연이 아닌 실험실에서 설계되어진 식품들은 우리의 미각과 뇌를 자극하여 쾌감을 목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소고기, 버터, 두유, 요구르트, 녹차와 같은 건강한 식품에도 향미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임수는 너무 정교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트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를 열어보면 설탕물들이 제각각 숲속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인 척하며 폼을 잡고 있습니다. 환타는 오렌지인 척, 코코넛 워터는 코코넛인 척, 2% 부족할 때는 복숭아인 척 하고 있죠. 우리가 맛을 추구하고 향미를 느끼고 실험실에서 설계된 인공 향미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쉽게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영양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향미라는 내비게이션에 따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에서 나온 향미의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이라는 목적지에 도달의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향미료로 이루어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 목적지에는 원하는 영양분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포도에 있는 섬유질과 비타민을 얻기 위해 포도를 섭취하려 했지만 포도에이드를 먹는다면 그 끝에는 심각한 당분만 가득한 설탕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자주 먹게 된다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향미를 느끼는 감각에 계속해서 혼선을 주게 되며 영양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칼로리 덩어리만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더 이상 먹지 말아야겠다는 것도 알면서도 계속 몸이 그것을 원하고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는 우리 몸이 거부하기 힘든 향미가 있습니다. 설탕, 지방, 소금, 그리고 합성 향미료의 결합에서 나오는 불가항력적인 향미가 주는 강한 보상이 이러한 음식 중독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음식 중독은 그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킬 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독은 그 물질에서 두뇌가 기대한 혜택이 나오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죠. 즉, 기대감에 비례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미흡할 때 우리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며 더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무언가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행위를 처음 할 때부터 중독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는 술 한 잔, 한 병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 잔, 한 병으로는 더 이상 술에 취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서 얻고 싶어하는 취기가 기대한 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더 갈망하고 기존에 마시던 양보다 조금씩 더 마시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니콜라스 틴 베르에는 자연환경에서 발견되는 핵심 신호를 가장한 인조물로 동물들을 속여 넘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핵심 신호가 있을 때 동물들은 과장한 신호에 전보다 더 열성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종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동물은 어처구니 없는 비현실적인 가짜 자극에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가짜 자극에 속는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콜릿을 한번 떠올려보죠. 초콜릿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농축된 설탕과 지방, 더 자극적인 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매료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원하고 있죠. 초콜릿에는 영양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 향미가 나며 일단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뇌가 그 효용성을 잘못 예측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은 초콜릿을 먹을 때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바로 에너지와 영양입니다. 맛있는 것에는 영양이 풍부할 것이라는 자연의 원칙에 따라 우리 몸은 칼로리와 함께 많은 영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에너지만 줄 뿐 소화 과정에서 분해, 흡수가 일어나면서 그 효용성이 환상이었음을 인식하죠. 따라서 순간 좋았던 기분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그 전보다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먹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정크푸드를 먹기 시작할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래 참다가 먹을수록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 수 있나 하며 맛있게 먹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몸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먹었다는 죄책감일 수도 있고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한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익명의 음식 중독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 중독이 만들어내는 더러운 기분을 알지 못한다. 이성적 사고가 어렵고 목표를 세우기 위한 힘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정크푸드를 끊으면 다시 행복해지리라 기대하지만 쉽게 덫에서 풀려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에 끌리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멍청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진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기업들의 경쟁으로 인해 아직 나의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큰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나의 인생, 나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우리가 나쁜 음식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중독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다른 사람,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 나 자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먹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자극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나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은 의무도 아니고 생존이다.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해도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더 현명해지고 통찰력을 길러 더 강인해져야 합니다. 오늘은 19세기 영국의 총리였던 에드워드 스탠리의 말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